네, 반갑습니다. 고민준 쌤입니다. 오늘은 작년이죠. 2023년 서울 사대부고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수학기출 해설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등비 수열 A의 첫째 항이 5고요. 그 다음에 공비가 3이다 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항을 구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네 번째 항은 첫째 항 5를 기준으로 공비를 3번 곱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5 곱하기 27에서 1번의 정답은 105가 아니고 27 곱하기 5니까 105가 아니라 정답은 135에서 1번의 정답은 1번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자,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수들의 합을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반항을 바로 쓸 수가 있어요. 일반항 AN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수이기 때문에 4의 배수 4n에서 1을 빼주면 나머지가 3인 애들이 다 나오겠죠? 그래서 첫 번째 수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3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는 7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100 이하의 자연수들 중에서 다 더해야 되는 거니까 제일 마지막 항은 A25 해서 100 빼기 1인 거니까 99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는 3 더하기 7 더하기 11 더하기 쭉쭉쭉 어디까지 맨 마지막 99까지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하는 건데 이것들은 전부 다 등차수열이기 때문에 등차수열의 합공식에 의하면 2분의 3 더하기 99니까 102죠. 102 곱하기 항의 개수는 25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51 곱하기 25 이렇게 되고요. 51 곱하기 25를 진짜 계산 한번 해봅시다. 51에 그 다음에 25를 이렇게 곱하면 51에 5에 55, 25 이렇게 되고 여기 2, 여기 1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전부 다 더하면 1275가 나오겠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4번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입니다. 두 수열 AN, BN에 대하여 다음의 등식이 만족을 할 때 시그마 K는 1부터 BK 합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전부 다 인덱스가 K는 1부터 10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쓰진 않을게요. 그러면 요거부터 나열, 그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시그마를 다 분배를 한번 해보면 시그마의 AK에다가 그 다음에 시그마의 K는 1부터 10까지인 거니까 50 나오겠죠? 얘가 얼마? 3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식에 의해서 뭘 알아낼 수 있냐면 이 녀석의 값이 얼마이다? 얘가 마이너스 2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거 뒤에 것도 시그마를 분배를 한번 해보면 3배 곱하기에 시그마의 AK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시그마 BK 이거를 계산하면 얼마 나온다? 25 나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얘가 마이너스 20이었으니까 3을 곱하면 여기 밑줄 친 부분은 마이너스 6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60에 마이너스 시그마 BK가 25인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구해야 하는 시그마의 BK 값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얘가 1로 넘어가고요. 마이너스 하나 달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85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3번의 정답은 1번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입니다. 보기에서 y는 탄젠트 2분의 x와 주기가 같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탄젠트 2분의 x의 주기를 한번 구해봅시다. 이 녀석의 주기는 얼마냐면 원래 탄젠트 함수 주기는 파이고요. 얘는 2분의 x이기 때문에 2분의 1의 역수인 1을 곱해서 주기가 2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주기가 2파이인 거 고르시면 됩니다. 사인 x 이거 주기 2파이 맞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2분의 x 당연히 얘랑 주기가 똑같겠죠.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코사인 x의 마이너스 1 이것도 당연히 주기가 2파이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뭐냐면 사인의 x가 아니라 2x거든요. 그러면 이 녀석의 주기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얘는 원래 주기 2파이 그 다음에 2의 역수인 2분의 1을 곱해주면 얘는 주기가 2파이가 아니라 2파이의 절반인 그냥 파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4번은 옳은 것들은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4번의 정답은 4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입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10인 원에 대접하는 삼각형 ABC다라고 해놨어요. 근데 호 A, B의 길이가 얼마다라고 해놨냐면 10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얘가 반지름의 길이가 10이기 때문에 원의 둘레, 원주가 얼마인 거냐면 2파이 R인 거니까 20파이거든요. 근데 얘가 딱 원주의 절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선분 AB는 여기 삼각형 A 여기 원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냐면 얘가 지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 지름이 쳐다보고 있는 여기 각시는 90도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인 거니까
여기 지름의 중점 여기에다가 외심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 길이는 반지름 길이 10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한번 이어볼까요? 요렇게 원의 중심이랑 C랑 이렇게 한번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당연히 10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 호의 길이가 3분의 10파이다 라는 걸 통해서 여기 있는 중심각의 크기를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자, 보세요. 호의 길이 3분의 10파이, 즉 L은 R 세타인 거기 때문에 R 곱하기 세타 이렇게 하면은 결국 세타의 값이 중심각의 크기가 얼마 나오는 거냐면 3분의 파이 60도가 나오는 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가 3분의 파이 60도예요. 그죠? 근데 얘가 이등변 삼각형인데 얘가 3분의 파이기 때문에 전부 다 60도, 60도, 60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정삼각형이라서 얘가 10, 10이면은 여기 있는 한 변 길이도 얘가 얼마다? 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리고 여기가 또 3분의 파이다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삼각형 ABC는 직각삼각형인데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10인 거기 때문에 1대 루트 3대 2대 비율이 성립하죠. 그래서 여기가 10이면은 여기 변 길이는 10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선분 BC 길이는 5번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입니다. 자, 수열 AN의 첫째 항이 마이너스 133이고 공차가 6인 등차 수열이다 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이다 라고 해놨기 때문에 SN을 바로 구합시다 합니다. 등차 수열의 합 SN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공차가 6인 거기 때문에 3n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첫째 항이 마이너스 133이다 라고 해놨기 때문에 뒤에 있는 n에 대한 1차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에 136n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되나요? 그러면 이 SN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아래 볼록인 이렇게 2차 함수의 형태로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에 n좌표를 한번 구해보면은 꼭지점의 n좌표는 두 군의 합이 얼마인 거냐면 3분의 136이고요. 2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얘가 6분의 136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이 6분의 136은 계산을 한번 해보면 얘가 22 더하기 에다가 그 다음에 6분의 4인 거니까 3분의 2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22 더하기 3분의 2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가 22 더하기 3분의 2인 거니까 여기 꼭지점에 n좌표에서 가장 가까운 정수가 누가 되는 거냐면 23이 되겠죠? 23이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23 이렇게 있는 거고요. 22는 조금 더 간격이 멀기 때문에 한 이런 곳에 22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됐나요? 그리고 22는 뭐 여기 이렇게 있겠고 20은 여기 있겠고 뭐 24는 여기 있겠고 뭐 25는 뭐 이렇게 있겠죠. 됐나요? 얘가 지금 SN의 그래프인데 제일 최소값을 구해라. 최소가 되는 n값이 얼마 있느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 제일 낮은 지점에서의 그때 n좌표를 물어보는 거죠. 23입니다. 그죠? 그래서 6번의 정답은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입니다. 삼각형 ABC에서 선분 AB 길이가 2고요. BC 길이가 1이고 각 C의 크기가 3분의 파이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때 sin A 값 구해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선은 뭐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여기 요렇게 여기 B라고 잡고 여기 A라고 잡읍시다. 여기 B, 그다음 여기 A, 그다음에 BC 길이는 1이다 라고 해놨기 때문에 요렇게 한번 긋겠습니다. 여기 점 C, 여기 변 길이 1, 여기 변 길이 2, 그다음에 선분 CA를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여기 각 C의 크기가 몇 도다? 3분의 파이다 라고 해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각도를 물어보는 거죠. 바로 사인 법칙을 쓰시면 됩니다. 그죠? 사인 3분의 파이인 거니까 2분의 루트 3 이거 분의 마주보는 대변 길이 2 얘는 사인의 A 이거 분의 마주보는 대변 길이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왼쪽의 값만 계산을 한번 잘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분모 분자에다가 2를 곱하면 루트 3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죠. 걔가 사인 A분의 1인 거니까 다시 역수를 취해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냥 사인 A의 값은 얼마? 이거에 역수를 취하는 거니까 4분의 루트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7번의 정답은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입니다. 삼각형 ABC에서 AB 변 길이가 3이고요. 그 다음에 BC 변 길이가 5, 그 다음에 CA 선분 길이가 루트 19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각 B의 크기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우선은 삼각형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BC라고 잡읍시다. 이렇게 여기 점 B라고 잡고 여기 점 C 이렇게 잡을게요. 그럼 BC 길이 5, 그 다음에 AB 변 길이는 3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잡고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 변 길이 3, 그 다음에 AC 변 길이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 변 길이는 루트 19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각 B의 크기 여기를 세타 이거를 구하면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삼각형의 세변 길이를 좀 더 알고 있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을 쓰겠습니다. 코사인 법칙을 쓰면은 19는 이거 제곱 25, 그 다음에 3의 제곱 9,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둘이 곱하면 15인데 또 1을 곱하면 30에 그 다음에 끼어있는 각 B에 대한 코사인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가 34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의 코사인 B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따라서 30 코사인 B가 15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코사인 B의 값은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2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됐나요? 따라서 코사인 B의 값이 얼마기 때문에 2분의 1인 거기 때문에 각 B의 크기는 얼마다라고 할 수 있다. 3분의 파이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8번의 정답은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입니다. 두 수열 AN, BN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납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 이때 시그마 K는 1부터 4까지네요. 항의 개수가 좀 작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나열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보면은 첫째 항 둘 다 2고요. 여기를 보시면은 수열 AN에 대한 귀납적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공차가 2짜리인 등차 수열로서 수열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수열 BN은 등비 수열로서 수열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수열 A에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그 다음에 이건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Bn은 이 Bn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양변을 2로 나눠주면은 Bn 플러스 수열 Bn에 대해서 다음 항을 구하려면 이전의 항에다가 Bn을 곱해라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여기 2가 있다라고 해서 공비가 2가 아니라 얘는 공비가 얼마다? 공비가 2분의 1짜리인 등비 수열이구나. 이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 있는 시그마를 전부 다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A1, B1, 그 다음에 더하기 A2, B2 더하기 그 다음에 A3, B3 더하기 마지막입니다. A4, B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수열 AN은 등차 수열이고 첫 장이 2인 거니까 여기 2, 여기 4, 그 다음에 여기 6, 여기 8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수열 B에는 첫째 항 2, 그 다음에 공비는 2분의 1인 거니까 여기는 1 되고 여기는 2분의 1 되고 여기는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전부 다 계산을 한번 해주면은 2 곱하기 2라서 여기는 4고요. 더하기 여기는 4 곱하기 1이니까 4, 그 다음에 더하기 6 곱하기 2분의 1인 거니까 여기는 3, 여기는 8 곱하기 4분의 1이라서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전부 다 더해주면은 8, 11, 13인 거니까 정답은 얼마다? 13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9번의 정답은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입니다. 네, 양수 A, B, C, D에 대하여 함수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지금 얘들을 잘 보면은 얘는 사인 그래프를 A배 이렇게 늘리고 D만큼 위로 옮겼기 때문에 여기 있는 최대값은 여기가 A 더하기 D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A에 더하기 D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스몰 a 더하기 d, 스몰 a 더하기 d 최대값이 얼마? 3이다 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최소값 마이너스 a에 더하기 d는 얼마다 라고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더하면은 2d가 얼마 나오기 때문에 2d가 2 나오는 거기 때문에 d값은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몰 a 값은 얼마가 된다? 스몰 a의 값은 2가 된다. 이런 식으로 a랑 d는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B를 구하려고 하면은 주기를 봐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가 지금 9분의 2파이고요. 여기가 9분의 5파입니다. 즉 이렇게 되어 있는 사인 함수에 지금 반주기가 얼마가 되고 있는 거냐면 이 사인 함수의 반주기가 9분의 2파이에서 9분의 5파이기 때문에 둘의 간격이 3분의 파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냐면 반주기가 3분의 파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반주기가 3분의 파인 거기 때문에 그냥 주기를 구하려고 하면은 2를 곱해서 주기가 얼마다? 주기는 3분의 2파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주어진 fx의 주기를 한번 구해보면은 원래 사인은 주기가 2파이고요. bx이기 때문에 역수 곱하면 얘가 주기인데 얘가 얼마다? 3분의 2파이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양변에 2파이 날리면은 b 값도 얼마로 고정되어서 나온다.
B 값도 3으로 고정되어서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 C의 값만 구하면 되는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의 최소죠? 근데 A, B, D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문제에서는 여기 있는 C에서의 무슨 값을 찾아라? 최소값을 잘 구해서 더해라 이런 얘기인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C의 최소값을 구하러 가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조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점을 지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0,0 지난다 이거를 주어진 함수 fx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0 이거 이꼴 그 다음에 a 사인의 마이너스 c인데 a는 2이고요. 그 다음에 사인 마이너스 c는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2배 사인의 여기 c 그 다음에 더하기 d인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C라는 문자에 대해서 사인 값을 계산해 보면 얘가 얼마 나오는 거냐면 2분의 1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사인 C를 만족하는 그 양수 중에서 제일 작은 녀석을 한번 구해보면은 이렇게 X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Y축이 있고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겠죠? 그 다음에 Y는 2분의 1은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러면 이렇게 사인 값들이 2분의 1이 되는 지점은 되게 많은데 제일 작은 녀석 골라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찾아라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사인 값이 2분의 1이 되는 녀석들 중에서 제일 작은 거는 6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C의 추수값은 얼마다? 6분의 파이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 더하면 답입니다. 이렇게 둘이 더하면 3, 이렇게 더하면 6. 여기 6분의 파이를 더하는 거니까 6 더하기 6분의 파이겠죠? 따라서 여기 10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번입니다. 봅시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변 AB 길이는 14고요. 그 다음에 변 AC 길이는 12, 그 다음에 끼어있는 각이 3분의 2파인 거니까 120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점 P는 변 AB를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점 Q는 여기 변 ACB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무슨 조건이 있는 거냐면 삼각형 ABC의 넓이는 삼각형 APQ의 넓이의 3배다라는 조건이랑 그 다음에 여기 AP 길이, 여기 AQ 길이는 전부 다 자연수다라는 조건과 함께 더불어서 이러한 조건까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 P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점 P가 여기 위치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점 Q도 ACB를 움직이는데 점 Q가 C의 위치에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우선은 ABC의 넓이는 APQ의 넓이의 3배다라는 조건을 한번 이용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삼각형 ABC의 넓이를 한번 구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2분의 1에 곱하기에 14 곱하기 12, 14 곱하기 12 한 다음에 끼어있는 3분의 2파이에 대해서 사인 값을 하면 되는 거니까 사인 3분의 2파이인데 사인 3분의 2파이는 사인 3분의 파이 값이랑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됐나요? 그럼 얘가 봅시다. 이렇게 날리면은 여기가 3 이렇게 돼서 ABC의 넓이는 42 루트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나요? 이제 문제에서 이 42 루트 3이라는 넓이는 APQ 넓이의 3배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삼각형 APQ 길이의 삼각형 APQ의 넓이가 얼마다? 3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14 루트 3이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삼각형 APQ의 넓이는 14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삼각형 APQ 넓이 구하려고 하면은 아까랑 마찬가지로 양 사이드 변 곱한 다음에 여기 끼어있는 사인 값을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변기를 모르잖아요. 변기를 모르니까 X 이렇게 두고 여기를 Y 이렇게 두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러한 14 루트 3의 값은 2분의 1 곱하기에 XY 곱하고 끼어있는 각 3분의 2파에서 사인 값을 계산해주면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따라서 이 식을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느냐? XY의 값은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루트 3 날라가고요. 양변, 분모 4를 곱해주면은 XY의 값은 얼마다? 56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나요? 근데 이제 식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문자가 2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서 뭐 풀지를 못하겠는데 근데 문제에서 여기 있는 x, y, 변 길이는 전부 다 무슨 수다? 자연수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부정방정식을 푸는 느낌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자연수 x, y 2개 곱해서 56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x랑 y는 56의 약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56의 약수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면
1하고 56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2하고 그 다음에 28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3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4는 4하고 14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5 안 되고 6 안 되고 마지막 약수는 7, 8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x랑 y가 1하고 56은 당연히 안 되겠죠. 왜? 제일 큰 변의 길이가 14인데 어떻게 56이 되겠어요? 그렇죠? 이게 안 되는 거고 당연히 28도 안 되는 거고 당연히 14도 안 되는 겁니다. 14는 왜 안 되냐면 여기에 14고 여기가 14고 여기 4면 안 됩니까? 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여기 조건이 있기 때문에 AP 변 길이는 14가 될 수 없어서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x, y의 값은 7, 8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됐나요? 7, 8 물론 8, 7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여기 있는 PQ 선분 길이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면은 이제 XY의 순서상이 7, 8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선분 PQ 길이를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선분 PQ 길이의 제곱 얘는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보자 7의 제곱 49에다가 그 다음에 8의 제곱 64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7, 8, 56인데 2까지 추가로 곱하면 112에다가 끼어있는 코사인 3분의 2파이입니다.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파이고요.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인 거기 때문에 여기가 더하기로 바뀌고 여기가 2분의 1 이렇게 바뀌겠네요. 됐나요? 그럼 얘가 이렇게 둘이 더하면 얼마냐면 113이고요. 113에다가 이거의 절반인 거니까 56을 이렇게 더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PQ 제곱이 얼마다? 169가 되는 거기 때문에 선분 PQ 길이는 169가 13의 제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5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번입니다. 다음의 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을 작은 것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할 때 두 번째랑 일곱 번째에 있는 수들의 합은 얼마입니까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2 코사인 제곱 2 코사인 제곱 3x가 2분의 1인 거기 때문에 그냥 코사인의 제곱은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그냥 코사인 제곱의 3x죠. 코사인 제곱의 3x 이 값은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4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따라서 코사인 제곱 3x가 4분의 1나 되는 거니까 그냥 코사인 3x는 얼마다? 뿔마 2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코사인 3x의 그래프를 그려서 2분의 1이라는 상수함수랑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상수함수를 그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x의 범위는 0부터 2파이까지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주기도 체크를 합시다. 얘 주기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얘는 주기가 3분의 2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주기를 3번 그리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코사인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x축, 그 다음에 이렇게 y축, 그 다음에 코사인 주기를 3번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한 번,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번, 또 얘를 연장을 쓱 해서 주기를 한 번 더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가 얼마다? 여기가 지금 2파이다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여기 점이 여기가 3분의 2파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가 3분의 2파이. 그다음에 다음 여기가 3분의 4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그러면 이제 y는 2분의 1이랑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상수함수를 각각 그어봅시다. y는 2분의 1은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은 이렇게 상수함수를 그려주면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교점이 이렇게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뭐 이렇게 생기는데 작은 수들부터 크기로 나열한다고 했으니까 얘가 첫 번째 수, 얘가 두 번째 수, 세 번째 수, 네 번째 수, 5, 6, 7, 8, 9, 10 이렇게 번호를 매기겠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두 번째 수랑 일곱 번째 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수,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두 번째 수랑 일곱 번째 수의 합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 둘은 정확히 여기 있는 3분의 2파이에 대해서 대칭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둘의 합을 구해주면은 이거 둘이 더한 다음에 2로 나눴을 때 즉 평균이 3분의 2파이가 나야 되기 때문에 요거 둘의 합을 계산을 하면은 여기 가운데 있는 3분의 2파이의 2배인 거니까 합은 3분의 4파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5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입니다. 13번은 다음 그림과 같은 원에 대접하는 예각삼각형 ABC에 대해서 저기 변길이 4, 그 다음에 여기 변길이 5, 그 다음에 넓이를 알려줬기 때문에 여기 끼어있는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 각에 대한 사인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넓이 8은 2분의 1
곱하기에 그 다음에 4, 5, 20에다가 그 다음에 사인값 세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날리면 1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사인값이 얼마가 된다. 사인값은 양변을 1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10분의 8이라서 5분의 4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그러면 사인값이 5분의 4이기 때문에 코사인 값도 구할 수가 있겠죠. 코사인 값을 5분의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제 뭘 구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는 외접안의 반지름 길이. 그렇죠? 그러면 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데 여기 변 길이를 모르거든요. 여기 사인 값을 아는데 여기 변 길이는 몰라요. 그럼 여기 변 길이를 구하려고 하면 당연히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여기 변 AB 길이의 제곱을 구할 수가 있겠죠. 됐나요? 그럼 코사인 법칙을 쓰면은 변 AB 길이의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인 거니까 41이다. 그렇죠? 41에다가 마이너스에 2배 요거 곱한 거니까 40에 그 다음에 끼어있는 각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이니까 5분의 3입니다. 그렇죠? 5분의 3. 그럼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이렇게 날아가면 8이고요. 3, 8, 24라서 41 빼기 24 하면은 17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선분의 AB 길이 제곱이 얼마? 17 나왔기 때문에 여기 변 길이가 얼마다? 루트 17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사인 값도 알고 여기 변 길이도 알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통해서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구할 수 있겠다. 그렇죠? 사인 값 얼마냐면 5분의 4. 그다음 그거 분의 마주보는 대변 길이 얼마? 루트 17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가 얼마 나오냐면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 지름의 길이가 나오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 좌변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면 좌변을 계산을 합시다. 그럼 얘가 4분의 5에다가 루트 17 이렇게 되겠죠? 얘가 누구다? 지름의 길이인 거니까 반지름 길이 구하려고 하면 양변을 2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지름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8분의 5 루트 17이 된다라는 거네요. 따라서 13번의 정답은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14번입니다. 14번은 수학적 기납법 문제인데 다음은 h가 뭐 양수일 때 n이 2 이상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에 부등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는 과정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됐나요? 이제 쌤이 좀 문제가 길어서 이렇게 박스표를 잘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 나, 다, 라에 들어가는 알맞은 식을 고르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지금 n = 2일 때 좌변, 가, 우변, 나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지금 부등식을 보면은 1 더하기 h의 n승 얘가 1 더하기 nh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그럼 얘가 이제 n이 2일 때 진짜 좌변에다가 2를 집어넣고 우변에다가 부등식 우변에다가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 가 빈칸에 들어가는 n에 대한 식가 가에 들어가는 식은 여기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1 더하기 h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나에 들어가는 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진짜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요. 2를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얘가 1 더하기 2h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다를 보면은 여기 1 더하기 h의 k 플러스 1승이 1 더하기 h의 k승 그리고 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빈칸 다에 들어가는 알맞은 식은 k 더하기 1승이 k승 그리고 1승 이렇게 찢어져야 되는 거니까 다 빈칸에 들어가는 알맞은 식은 1 더하기 h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빈칸 라입니다. 라를 보면은 여기 있는 식이랑 그 다음에 얘랑 같다라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라에 들어가는 식은 그냥 이거를 전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라에 들어가는 알맞은 식은 쟤를 전개를 하면 되는 거니까 1 더하기 그 다음에 kh에다가 그 다음에 h를 전개해주면 더하기 h에 그 다음에 kh 제곱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가, 나, 다, 라에 들어가는 알맞은 식을 다 구했습니다. 기억 봅시다. 나에 들어가는 알맞은 식은 1 더하기 h의 제곱입니까? 맞죠? 그 다음에 나에 들어가는 알맞은 식은 1 더하기 2h 이것도 맞고요. 다에 들어가는 것도 1 더하기 h고요. 근데 리을을 잘 보면은 라에 들어가는 알맞은 식은 1 더하기 kh 더하기 k 제곱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죠? 여기 h가 없기 때문에 리을은 틀린 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번의 보기에서 알맞은 수들을 알맞은 것들은 기역, 니은, 디귿 해서 정답은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번입니다. 다음은 제 n행에다가 n의 배수를 n개의 나열을 한 것이다. 우리는 1행부터 10행까지를 다 더해라 라는 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어차피 이것들을 다 더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각 행마다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1이라는 거를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 1행에 있는 모든 수를 다 더한 거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2는 뭐라고 할 거냐면 2행에 있는 모든 수를 다 더할 거예요. 됐나요? 그럼 2 더하기 4인데 2로 묶으면은 1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A3, 3행에 있는 모든 수들을 다 더한 거를 A3라고 하겠습니다. 3으로 묶으면은 어떻게 되겠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행은 A4죠? 4로 묶으면 어떻게 되겠다? 4로 묶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제 뭘 할 수가 있냐면 일반항 AN을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반항 AN은 보세요. n의 배수가 n개 있는 거니까 n 이렇게 묶으면 1 더하기 2 더하기 어디까지 n까지 이렇게 다 더했다. 일반항 AN을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뒤에 부분이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n만 추가로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2분의 1에 그 다음에 n제곱에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아니죠. 여기 이 뒤에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뒤에 부분이 2분의 n 곱하기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라서 여기가 n제곱 더하기 n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추가로 n을 하나 더 곱하는 거니까 2분의 1에 n의 세제곱에 더하기 2분의 1에 n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1행부터 10행까지 있는 수들을 다 더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뭘 계산해라 라는 거냐면 시그마의 n 이꼴 얼마부터 1부터 10까지 이거 일반항 AN 다 더해라 라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 2분의 1을 바깥으로 빼고 2분의 1을 바깥으로 빼고 여기에다가 n의 세제곱에 더하기 n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앞에 2분의 1 너는 이렇게 가만히 있고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시그마는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공식이 있기 때문에 봅시다. n 세제곱의 공식은 그 시그마 n을 그냥 제곱하는 거거든요. 보세요. 1부터 10까지 다 더하면 55인데 그거를 제곱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55의 제곱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에 시그마 n 제곱 n은 1부터 10까지인 거니까 이거는 385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이제 이거를 계산해 주기만 하면 되는데 앞에 거랑 계산을 좀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뒤에 있는 385를 뭐라고 볼 거냐면 얘를 55 곱하기 7 이렇게 보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얘가 앞에 2분의 1 너는 가만히 있고 55로 묶으면은 55 곱하기 그 다음에 괄호 안에는 누가 들어오는 거냐면 55 더하기 7 이렇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여기 뒤 부분은 62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55 곱하기 31을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55에다가 31을 진짜 한번 곱해보면은 보자 55 이렇게 되고요. 3, 5, 15에 1 올라가고 그 다음에 165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면 5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1, 여기 0, 그 다음에 여기 1, 7 이렇게 되겠죠. 1 올라가는 거니까 1, 7, 0, 5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16번입니다.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에 점화식이 성립을 할 때 뭐 S10은 31이고 S20이 얼마다? 1023일 때 8번째 항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주어진 이 점화식을 한번 잘 보면은 문제에서 주어진 점화식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 분모 양변에 우변에 있는 분모인 AN을 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식이 이렇게 되겠죠. 점화식은 AN 플러스 1에 제곱은 결국랑 누구랑 같다라는 거냐면 AN 곱하기에 A의 N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 이 주어진 수열의 점화식은 결국 무슨 수열을 뜻하고 있는 거다? 등비 수열을 뜻하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됐나요? 그러면 등비 수열의 합 S12, 31,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의 합 S22, 1023이다 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 보자 S10이고 여기 S20이거든요. 근데 S10이랑 S20 사이에는 어떤 관계식이 있는 거냐면 보세요. S20은 우선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항의 합 S10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이제 11번째부터 그 다음에 20번째 항까지 다 이제 더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11번째 항부터 20번째까지 항의 합은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항의 합들을 전부 다 10칸 오른쪽으로 당기면 되는 거기 때문에 11번째부터 20번째까지 항의 합은
이거에다가 아래 10제곱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식이 작성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S20 얘는 얼마나 그랬냐면 1023이다라고 해놨고요. 그 다음에 우변은 여기 S10으로 다 묶을 수 있죠? S10으로 이렇게 묶으면은 1 더하기 아래 10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S10은 얼마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31이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얘가 31 곱하기에 1 더하기 아래 10제곱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변을 여기 있는 31로 나누면 1 더하기 아래 10제곱의 값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변을 31로 나누면 아래 10제곱 플러스 1은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1023을 31로 나누면 33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33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니까 아래 10제곱이 얼마다? 32. 그냥 R 값이 얼마다? 루트 2가 된다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비는 루트 2짜리인 등비수열이고요.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8번째 항의 값이거든요. 우리가 공비를 구했기 때문에 초항의 값만 계산을 잘 해주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S10이 31 나온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용을 하겠습니다. S10 첫째 항부터 10번째까지 항의 합은 공비 빼기 1 공식에 의해서 루트 2 마이너스 1 이거 분의 초항 모릅니다. 스몰 a 이렇게 둘 거고 그다음에 여기 괄호 열고 공비 루트 2의 10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그쵸? 걔가 아래 10제곱이 30이기 때문에 아래 10제곱 마이너스는 여기가 31 이렇게 들어오겠죠. 됐나요? 얘가 문제에서 31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31, 여기 있는 31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초항 스몰 a의 값이 얼마다? 그냥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초항의 값이 이거다라는 걸 구했고 공비가 루트 2이기 때문에 8번째 항의 값도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A 8번째 항의 값은 초항 루트 2 마이너스 1에다가 공비 아래 7승을 곱하면 되는 겁니다. 루트 2의 7승인 거니까 8루트 2죠. 8루트 2 얘를 곱하면 이렇게 전개하면 16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면 마이너스 8루트 2이기 때문에 정답은 16 마이너스 8루트 2 해서 16번의 정답은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17번입니다. 직각삼각형이 아닌 삼각형 ABC에 대하여 사인 A 값이랑 그 다음에 코사인 B의 값이 같을 때 삼각형 ABC는 어떠한 삼각형입니까?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보면은 사인 A 값이랑 코사인 B의 값을 사인 A 값이랑 코사인 B의 값이 같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걸 한번 이용을 해볼 건데, 자 보세요. 사인 그래프랑 코사인의 그래프를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요렇게 X축을 딱 그릴 거고, 요렇게 Y축을 그릴 거예요. 그 다음에 각각 사인 함수랑 코사인의 그래프를 어디까지 그릴 거냐면 파이까지만 그릴 겁니다. 어차피 삼각형 안에 있는 각들로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럼 요렇게 사인의 그래프가 파이까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의 그래프는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겠죠. 여기가 둘 다 파이 그래프까지만 딱 예쁘게 그리는 겁니다. 했나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사인의 A 값이랑 그 다음에 코사인의 B 값이랑 같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선은 0에서부터 파이까지 사인 값들은 무조건 0 이상의 값들만 나오는 거고 코사인의 값들은 1부터 마일까지 다 나오죠. 그죠? 근데 둘이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B라는 녀석이 여기에는 우선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왜냐면 여기 부분에서는 코사인의 값은 음수인데 그때 사인 값은 양수인 거니까 둘은 절대로 같아질 수가 없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코사인 B 값이랑 사인 A 값이 같은데 사인 A 값은 양수밖에 안 나오니까 이 B라는 녀석은 여기에서만 살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한 이쯤에 코사인 B의 값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즉 여기에 코사인 B다라는 얘기는 여기가 지금 얼마다, 여기 값이 지금 각 B가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때 코사인 B의 값이랑 사인 A 값이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한 높이의 상수함수를 쭉 그려주면은 사인은 교점이 2개 생기거든요. 여기 교점 1개, 여기 교점 2개 이렇게 생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코사인 B 값은 여기에 있는데 사인 A 값은 교점이 여기라서 즉 A 값이 가능한 후보가 여기가 지금 각 A이거나 아니면 지금 여기가 각 A다 경우의 수가 2개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각 A가 여기일지 몰라요. 그렇죠? 그럼 이때는 케이스를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합시다. 무슨 얘기냐면
각 A가 만약에 여기 살고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A고 여기가 B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인 그래프랑 코사인의 그래프는 지금 문제 상황이 둘이 지금 여기가 지금 4분의 파이거든요. 그렇죠?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얘가 지금 4분의 파이인데 둘은 완전히 4분의 파이에 대해서 지금 대칭이다라는 거야. 아, 그잖아요. 여기 0에서부터 여기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도 2분의 파이인데 여기 코사인 함수, 여기 사인 함수 이거 둘은 만나는 교점 x는 4분의 파이다라는 세로선에 의해서 모양이 완전히 대칭이에요. 그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는데 이놈 둘은 완전히 x는 4분의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얘기는 아, a하고 b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4분의 파이가 나온다는 얘기인 거니까 아, 각 a랑 각 b를 더하면 2분의 파이가 나오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자, 보세요. 삼각형 ABC인데 A랑 B를 더했을 때 2분의 파이가 나왔기 때문에 각 C는 자동으로 얼마가 되는 거냐면 2분의 파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얘는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삼각형 ABC는 무슨 삼각형이 아니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이 아니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각 C의 크기가 2분의 파이가 절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즉, 각 A가 여기에 있으면 모순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각 A는 여기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살고 있다, 여기 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잘 보세요. 그러면 얘는 어떤 관계에 있는 거냐면 얘가 지금 코사인인데 우리 코사인의 그래프를 2분의 파이만큼 오른쪽으로 당기면 완전히 사인이랑 겹쳐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여기 그래프나 그다음에 2분의 파이, 여기 x는 2분의 파이 여기 기준으로 얘랑 그래프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녀석을 이렇게 즉 이렇게 얼마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얘를 2분의 파이만큼 오른쪽으로 당기면 여기 있는 그래프랑 모양이 완전히 일치해요. 그래서 B가 여기 있고 동일한 높이의 여기 점 A가 각 A가 있다 이런 얘기는 여기 있는 각 A는 여기 있는 각 B를 2분의 파이만큼 오른쪽으로 당기면 되는 거기 때문에 각 A는 각 B 더하기 2분의 파이다라는 식이 완성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얻는 결론이 무엇이냐? 각 A는 각 B에다가 2분의 파이만큼 더하면 된다라는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잘 보시면은 각 A는 결국에 무조건 2분의 파이보다는 크죠. 그래서 각 A는 무슨 각이다? 2분의 파이보다는 무조건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둔각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17번의 정답은 각 A가 둔각인 둔각삼각형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17번의 정답은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번입니다. x의 범위가 0하고 그 다음에 파이 사이일 때 방정식 다음의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근은 5개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볼 거냐면 방정식을 변형을 해봅시다. 어떻게 할 거냐면 봅시다. 여기 있는 방정식 이렇게 바꿔볼게요. 2에 그 다음에 사인에 그 다음에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2분의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에 그 다음에 플러스 1 얘는 여기 절대값인 여기 부분만 오른쪽으로 이항을 할 겁니다. 그럼 얘가 a에다가 절대값의 코사인에 그 다음에 2분의 3x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했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사인 제곱은 뭐랑 같기 때문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랑 똑같기 때문에 결국 이 등식은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마이너스 2배 코사인의 제곱에 2분의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에 그 다음에 더하기 3 이렇게 바뀝니다. 얘가 우변 a 곱하기에 그 다음에 코사인의 2분의 3x 이렇게 절대값 닫아주면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있는 코사인 2분의 3x를 뭘로 바꿀 거냐면 t 이렇게 바꿀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주어진 방정식은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2t의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에 그 다음에 더하기 3 이거일 걸 얼마? 절대값 그 앞에 a가 곱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a 곱하기 절대값 t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 방정식은 여기 왼쪽에 있는 위로 블록인 이차함수 그래프랑 오른쪽에 있는 절대값 t의 그래프에다가 a배 곱한 거랑 교점을 찾는 방정식이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린 코사인 2분의 3x를 t로 치환을 한 겁니다. 그러면
코사인 2분의 3x의 그래프를 t로 치환했기 때문에 코사인 2분의 3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요. 이렇게 코사인 2분의 3x의 주기를 한번 구해볼까요? 코사인 2분의 3x의 주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는 주기가 원래는 2파이였지만 역수를 곱해야 되니까 3분의 2여서 주기는 3분의 4파이가 되는 거겠죠. 됐나요? 그리고 x의 범위를 파이다라고 해놨습니다. 됐나요? 그럼 그래프를 이렇게만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y축 하나 이렇게 그려주고 주기가 3분의 4파이인데 0부터 파이까지만 그리는 거니까 이렇게 반의 반주기, 이렇게 반의 반주기, 이렇게 반의 반주기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가 3분의 파이 맞나요? 주기가 3분의 4파이인 거니까 하나 주기 잘못 그린 것 같은데 보자. 원래 주기가 2파이인데 역수를 곱하면 3분 주기가 3분의 4파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이거 맞죠? 이거 맞죠? 그래서 반의 반주기, 반의 반주기, 반의 반주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3분의 파이, 여기가 3분의 파이. 그다음에 여기가 얼마냐면 여기가 3분의 2파이. 그다음에 여기가 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얘가 지금 y는 누구의 그래프를 그리냐? y는 코사인의 2분의 3x의 그래프를 지금 그린 거예요. 됐나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있는 함수랑 여기 있는 함수의 교점을 좀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잠시만요. 우선 여기는 그냥 위로 볼록이 2차 함수가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그래프를 좀 잘 봐야 되는데 얘는 절대값 t의 그래프에다가 a배를 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절대값 t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t축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y축이 이렇게 있으면 절대값 t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가 지금 절대값 t의 그래프예요. 여기에다가 뭐 정수의 a배를 곱했다가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있는 위로 볼록이 2차 함수라 그 다음에 여기랑 교점을 좀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우선은 체크 포인트가 얘도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거고요. 얘도 y축에 대해서 대칭.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위로 볼록인 2차 함수도 누구에 대해서 대칭인 거냐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한 번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칩시다. 이렇게 t축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 a라는 정수가 우선 양의 정수였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양의 정수였으면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겨서 그 다음에 위로 볼록이 2차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이제 얘도 y축의 대칭인 거니까 한번 이런 식으로 그렸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위로 볼록 하게끔 이렇게 그렸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교점 이렇게 한 개, 교점 이렇게 두 개를 갖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교점 하나를 T1이라고 하고 여기 있는 교점이 T2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T1이라는 근은 음의 근이 되는 거고요. T2라는 근은 양의 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래프, 여기 있는 그래프 둘 다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T1과 T2도 정확히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은 지금 t의 값이 t1과 t2가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뭘 t로 놨냐면 코사인 2분의 3x를 t로 놨기 때문에 즉 코사인의 2분의 3x라는 상극함수의 값이 t1이라는 하나의 음수값이랑 그 다음에 t2라는 양수값 이렇게 하나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은 정확히 부호만 반대인 상태가 되는 것이죠. 얘네 둘은 서로 부호 반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둘이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제 코사인 2분의 3x가 하나는 여기 t1이라는 음수값, 그 다음에 정확히 부호 반대인 t2 값을 이렇게 갖는다라고 치면은 교점을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면 t1이라는 음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은 정확히 t1과 t2는 부호만 반대라서 이제 t2라는 양수는 x축에다 접었을 때 이렇게 t2라는 양수가 그려지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교점계수 몇 개죠? 한 개, 두 개, 세 개입니다. 됐나요? 이 상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다른 5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지금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됐나요? 즉 우선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얘네 둘 다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거기 때문에 코사인의 값은 코사인 2분의 3x의 값은 어떤 양수값이랑 어떤 음수값을 뭐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정확히 부호만 반대인 거에서 그렇게 그었을 때 교점의 개수가 5개가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우선 여기 그래프랑 여기 그래프랑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면 절대로 5개가 나올 수 없죠. 그죠? 위쪽에 하나 긋고 아래쪽에 하나 그었는데 어떻게 카운트 했을 때 5개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생각 한번 잘 해보면
a라는 정수가 양의 정수면은 여기 있는 이차함수랑 여기 있는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t의 그래프는 교점 개수가 최대 2개거든요. a가 만약에 양수라면. 그러니까 a가 만약에 양의 정수라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0일 때도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면 a 값이 0이면 우변은 그냥 0인 거잖아요. 그러면 위로 볼록인 이차함수랑 0이랑 즉 t축이랑 만나는 교점 개수도 최대 2개이기 때문에 a가 0일 때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a 절대값 t에다가 곱해진 이 a라는 수는 우선 음수가 되어야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걸 해보세요. 이렇게 t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y축이 있습니다. 이렇게 y축이 있고 그 다음에 a는 음수기 때문에 절대값 t에다가 음수를 곱해주면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y축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위로 볼록인 이차함수를 조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위아래 평행 이동을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위로 볼록인 이차함수가 만약에 꼭지점 즉 y 절편이 뭐 한 이쯤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은 여전히 마찬가지로 교점 개수가 2개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도 2개, 이렇게도 2개, 이렇게도 2개, 이렇게도 2개. 그러면 언제 정확히 y 절편이 0, 한마디로 꼭지점의 좌표가 0,0일 때를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볼록인 이차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점을 이번에는 몇 개를 가질 때 여기 1개, 그 다음에 여기 2개, 그 다음에 여기 3개 이렇게 가질 때입니다. 얘를 각각 순서대로 T1, 얘를 T2, 얘를 T3라고 한번 해볼게요. T2는 당연하게 0인 거고요. T1이랑 T3는 서로 부호 반대인 관계인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지금 T라는 값, 즉 우리는 걔를 코사인으로 치환했기 때문에 코사인 2분의 3x라는 그래프가 y값 누구를 가져야 되는 거냐면 T1이라는 y값, 그 다음에 T2, 0이라는 y값, 그 다음에 T3라는 여기는 T1은 음수고요. T2는 0, T3는 양수. 그래서 코사인의 그래프가 하나는 T1이라는 음수값, 그 다음에 0이라는 y값, 그 다음에 T3라는 양수라는 y값을 이렇게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럼 우선은 보라색 깔로 한번 표시해보면 코사인 2분의 3x가 0이라는 함수값을 이렇게 가지려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야 돼요. 교점 개수 현재 지금 몇 개? 1개, 2개 확보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T1이라는 음수값, 그 다음에 T3라는 양수값을 그었을 때 서로 부호만 반대인 거를 그었을 때 교점의 개수가 5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런 그래프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T1이라는 음수값이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T3라는 게 정확히 이렇게 그려지면은 여기 교점 개수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결국의 결론이 뭐냐면 여기 방정식이 서로 다른 5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0이라는 값은 무조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양수값, 음수값 하나 가져서 여기 1개, 3개 이렇게 해서 2개까지 카운트해 총 5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우선은 무조건 0이라는 근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됐나요? 즉 t라는 값이 0이라는 t값이 0이라는 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여기 있는 t값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식이 만족을 해야겠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0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좌변은 마이너스 b에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변은 0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b의 값은 얼마로 결정이 되는 거죠? 3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b의 값은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a 값을 또 찾아야 되는데 a 값은 어떻게 찾을 거냐면 보세요. 지금 현재 b 값이 3인 거니까 보세요.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여기 부분 한번 지워볼까요? 여기 부분을 쓱 지우고 b의 값이 3입니다. 그러면 주어진 이제 방정식은 마이너스의 2t 제곱 얘가 그 다음에 a 곱하기 절대값 t 이렇게 돼요. 됐나요? 그 다음에 지금 T3라는 근을 추가로 더 가져야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리고 지금 얘가 이 T3라는 양값을, T3라는 이 양의 Y값을 예를 들어 이 T3라는 값이 만약에 2였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T3라는 양의 값은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럼 T3가 이렇게 그려지면 정확히 부호만 반대되게 T1이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그럼 이때는 교점 개수가 없고 한 개, 두 개, 없고 돼서 이때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이 T3의 값이 무조건 뭐 해야 되는 거냐면 1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1도 안 됩니다. 왜냐면 T3의 값이 1이라면 1, 정확히 부호반대 T1은 마이너스 1. 그러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또 다섯 개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T3라는 교점은 1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그래프랑 여기 있는 직선의 그래프랑 여기 있는 이차함수랑 연립을 했을 때 그 근이 1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방정식을 또 부등식을 또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얘가 지금 여기는 t 값이 0보다 큰 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절대값 처리를 해주면 at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t제곱이 at인 거기 때문에 즉 t 값은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마이너스 2분의 a가 이렇게 나와요. 됐나요? 마이너스 2분의 a라는 그 t 값이 1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부등식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는 거냐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t는 2분의 a라는 것은 무조건 t2보다는 커야 되는 거니까 추가로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것까지 부등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즉, 칸이 좀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t라는 마이너스 2분의 a라는 또 다른 교점은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양변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2를 한번 곱해주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 a, 그 다음에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사이에 들어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1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a 값이 얼마가 나왔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의 값은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2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은 현재 얼마가 나왔냐면 2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a 더하기 b의 값을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이렇게 안 생기고 또 다른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경우가 또 가능한 거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때도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T축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Y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T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이차함수가 어떻게 생겨도 가능한 거냐면 이렇게 생겨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번 그려야겠네. 이런 식으로. 너무 가파르게 말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이차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겨도 가능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교점을 각각 두 개 갖는 거죠. 여기 이렇게 한 개, 여기 이렇게 두 개, 여기 이렇게 세 개, 여기 이렇게 네 개 가져도 가능합니다. 여기 T1, 여기 T2, 여기 T3, 여기 있는 T4 이렇게 가져도 가능합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결국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 T3 양수죠? T4 양수입니다. 그죠? 즉 위쪽에 양의 상수함수 두 개 그리고 정확히 부호반대 음의 상수함수 두 개 그렸을 때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5개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위쪽에다가 양의 상수함수 두 개 긋고 아래쪽에다가 정확히 부호반대인 거 두 개 그어서 교점 개수가 5개를 만들려면 무조건 하나는 y는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긋고 정확히 부호반대 x축에서 접은 거 이렇게 그 다음에 y는 1을 접은 거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5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위쪽에 양의 상수함수 두 개, 정확히 부호만 반대인 거 딱 두 개 그어서 교점 개수가 5개가 나오려면 무조건 y는 1이라는 상수함수를 그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이 제일 큰 t4라는 값은 1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됐나요? 즉, t 값은 1이다라는 근을 무조건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t에다가 1을 집어 넣어보면은 마이너스 2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에 더하기 3은 얼마다가 되는 거냐면 a가 된다라는 겁니다. 즉, 따라서 이 a 더하기 b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1이 될 수밖에 없다가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은 얼마도 나왔다, 1도 나왔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a 더하기 b의 값이 후보가 두 개가 나왔거든요. 2랑 1 이렇게 나왔는데 그 중에서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정답은 몇 번? 이렇게 있는
2번 보기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제 여기까지가 18번이었습니다. 네, 이제 19번 문항입니다. 모든 항의 실수이고 공비가 0이 아닌 등비 수열 AN에서 셋장이 12,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과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항의 B가 1대 8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한마디로 A5랑 A8이랑 둘이 비교해보면 곱하기 얼마 차이 나는데 곱하기 8배 차이 나는데 3칸 차이거든요. 근데 이 8이라는 게 뭐의 3승이냐면 2의 3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조건을 통해서 이 등비 수열에 이루고 있는 공비가 얼마다 2라는 거를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공비도 구했고 그 다음에 셋째항이 10이다 라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초항이 또 얼마 나오는 거냐면 R제곱이 4인 거니까 초항의 값은 3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겠죠. 됐나요? 그러면 초항이 3이고 그 다음에 공비가 이 자리인 등비 수열인데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는 거냐면 시그마의 n 이꼴 1부터 n 이꼴 1부터 그 다음에 10까지 그 다음에 로그의 2를 밑으로 하는 a, n 이 녀석의 값들을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로그의 합은 그 진수로 다 묶어서 곱하기로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의 값은 로그의 2를 밑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진수의 a1 곱하기 그 다음에 a2 곱하기 점점점 어디까지 계산하는 거냐면 a10까지니까 10번째 항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걸 이제 다 계산할 건데 보세요. 로그의 2를 밑으로 하고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합이 아니라 전부 다 곱으로 이루어졌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통해서 계산하면 당연히 답이 안 나오겠죠? 한번 가겠습니다. A1 곱하기 A2 곱하기 A10 이렇게 할 건데 A2라는 거는 지금 A1부터 A10까지 어쨌든 전부 다 초항 3은 무조건 다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3이라는 초항이 10개 있는 거니까 3에 10승 이렇게 처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공비 2라는 게 몇 개 있을까 카운트를 해야 되는데 얘는 2라는 거 공비 1개 갖고 있고 세 번째 항은 공비 2개 갖고 있고 네 번째 항은 공비 3개 갖고 있고 10번째 항은 공비를 9개 갖고 있겠죠. 그래서 전체 공비의 개수는 1개부터 9개까지 전부 다 더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2의 45승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얘는 10에 로그의 1을 밑으로 하는 3에다가 그 다음에 더하기에 45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9번 서답형 1번의 정답은 10 로그 1을 밑으로 하는 3에 더하기 45 계산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20번 문항입니다. 자, 수열 AN에서 무슨 값을 알려준 거냐면 수열 AK에 대해서 첫째 항부터 n번째까지 합을 알려줬습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 식의 좌변은 뭘 찾는 거냐면 S의 N을 지금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SN이 지금 어떻게 알려져 있는 거냐면 S의 N 얘는 4분의 1에 N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더하기 4분의 3에 N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SN을 알려줬기 때문에 일반항 AN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SN 빼기 SN-1을 통해서 일반항 AN을 구합시다. 그럼 얘는 AN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SN 빼기 SN-1을 하는 거니까 얘가 2분의 1에 N에다가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일반항 AN은 이렇게 나왔고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해서 구한 일반항 AN은 N이 뭐 이상일 때만 2 이상일 때만 성립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그럼 2 이상일 때 이렇게 구하고 초항 A1은 어떻게 구합니까? 주어진 SN에 N에다가 1 집어넣어서 A1은 S1이다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5라서 첫째 항의 값은 마이너스 4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일반항이 AN이 아니라 A의 EK-1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항 AN을 구했으니까 이걸 통해서 N자리에 EK-1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느냐? 일반항 A의 EK-1이라는 녀석은 N자리에다가 EK-1을 집어넣으면은 혹시나 EK-1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는 거니까 K-2분의 1인데 뒤에 더하기 2분의 1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K가 되는 거겠죠. 됐나요? 근데 사실 여기 n자리에다가는 사실 이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이기 때문에 그 자연수만 집어넣을 수 있는데 이 EK-1은 자연수다라는 주장이 가능하죠. 왜 그러냐면 애초에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라서
k는 1부터 15까지 자연수입니다. 그렇죠? 2배 해도 자연수고 1배도 자연수이기 때문에 n 자리에다가 2k-1을 집어넣는 행위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구한 또 2k-1이라는 수열은 얼마일 때만 쓸 수 있는 거냐면 사실 여기 n자리에다가도 2k-를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럼 2k-1을 딱 집어넣으면은 2k가 3 이상일 때만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2로 나누면 k가 2분의 3 이상일 때만 쓸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k는 2라는 자연수 이상일 때만 이렇게 a의 2k-의 일반항은 k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 됐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a, k가 1일 때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k가 1일 때는 뭐 어쩔 수가 없죠. k가 1일 때는 그냥 a1 그대로 따라 쓰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얘도 그냥 a1은 얼마다? 마이너스 4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시그마 k는 1부터 a 2k-의 제곱을 계산하러 갑시다.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써볼까요? 시그마의 k는 1부터 15까지 이제 2k-를 집어넣을 건데 걔가 일반항이 k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k 제곱 이렇게는 못 쓴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얘는 k가 2 이상일 때만 a 2k-k다라는 가능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k는 2일 때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첫째 한 k가 1일 때는 따로 마이너스 4라는 녀석으로 따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헷갈릴까? 그냥 여기 밑에다가 바로 씁시다. 얘는 k 꼴 1일 때는 어떻게 마이너스 4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4의 제곱인 거니까 16 이렇게 겠네요. 그럼 얘가 이것의 값은 16, k가 1일 때는 따로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k가 2부터 1일 때는 k가 2부터 15까지에는 그냥 이 a의 2k-1은 그냥 k의 제곱으로 계산을 해도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얘가 k는 2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k가 1일 때니까 1의 제곱이니까 1이겠죠? 그래서 1을 한 번은 더하고 한 번 이렇게 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여기 16이랑 이렇게 마이너스 1이랑 둘이 만나서 어떻게 계산한다? 15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이랑 여기 시그마 k는 2부터가 이렇게 만나서 얘네들을 어떻게 계산하겠다? 그냥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k 제곱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했나요? 그러면 이제 마저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합시다. 15너는 가만히 있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k 제곱 k는 1부터 15까지예요. 그럼 걔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6분의 15에 그 다음에 16에 그 다음에 31 이렇게 되는 거니까 3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여기 2, 그 다음에 여기는 5, 그 다음에 2로 약분 때리면 이렇게 8, 그럼 5, 8, 40 곱하기 31이라서 1240 이렇게 되겠죠. 뒤에 있는 값이 1240 이렇게 되는 거니까 1240에다가 15를 더하는 거니까 정답은 1255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1255라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항입니다. 21번 사법청 3번인데 다음 부등식의 해를 구해라 라는 문항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선 부등식을 한번 관찰을 한번 해보면 이 사인 제곱 안에 누가 들어있냐면 x-6분의 파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사인은 x 더하기 3분의 파이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선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x 더하기 3분의 파이랑 여기 있는 x-6분의 파이 이것들을 잘 쳐다보면은 얘랑 이 사인 안에 들어있는 이 정의역의 차이가 얼마만큼 나고 있냐면 차이가 지금 2분의 파이만큼 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x 더하기 3분의 파이에서 x-6분의 파이를 빼주면은 정확히 2분의 파이가 나오기 때문에 거죠. 됐나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 x-6분의 파이라는 녀석이 있죠. 여기 있는 x에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는 녀석을 뭘로 치환을 한다면 세타 이렇게 치환한다면 여기는 세타고 여기는 세타 더하기 2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치환을 하고요. 다음에 부등식을 다시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2배 그 다음에 사인에 2배 사인에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세타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루트 3에다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사인에 그 다음에 세타 더하기 2분의 파이죠.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로 씁시다.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에 그 다음에 마지막 상수는 마이너스 2에 그 다음에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얘가 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부등식의 해를 구해라 라는 문항입니다. 됐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얘를
사인의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인 거니까 얘는 그냥 코사인의 세타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사인 제곱도 어떻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1 빼기 코사인 제곱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2의 코사인 제곱 세타에 그 다음에 더하기 2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주어진 식을 다시 한 번만 써보면 얘 부등식은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마이너스 2에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괄호 열고요. 2 마이너스 루트 3에다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코사인 세타 이렇게 곱해져 있고 여기 있는 2라는 상수,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라는 상수가 이렇게 날아갈 거니까 이제 상수는 누구밖에 안 남는 거냐면 더하기 루트 3 이거밖에 안 남습니다. 얘가 0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배를 한번 곱해주면은 얘가 플러스 2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바뀌고요. 얘가 플러스로 바뀌겠죠? 플러스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가 2 마이너스 루트 3에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바뀌고 부등호 방향 이렇게 바뀌겠죠. 됐나요? 얘가 인수분해가 될까 안 될까 한번 쳐다보니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렇죠? 얘가 2, 그 다음에 여기가 1, 그 다음에 여기가 루트 3, 여기가 루트 3, 그 다음에 여기가 1, 그 다음에 크로스로 곱했을 때 2 마이너스 루트 3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붙이고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라는 값은 2분의 루트 3이랑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데 부도 방향이 이렇게 뻗어 있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에 대한 부등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1 이렇게 하고요. 마이너스 1 이상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얘가 뭐 이하인 거냐면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네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그려준 다음에 y값이 마이너스 1과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는 세타의 범위를 찾아주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맨 처음에 그 뭐 했냐면 그 x-6분의 파이라는 녀석을 세타로 치환을 했거든요. 근데 애초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세타의 범위를 따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전부 다 마이너스 6분의 파이씩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세타의 범위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이거 초과, 그 다음에 여기가 세타, 그 다음에 여기가 6분의 11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것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어디서 마이너스 6분의 파이랑 6분의 11파이에서의 코사인 세타의 그래프를 그려준 다음에 y값이 마이너스 1과 2분의 루트 3이 되는 그 세타의 범위를 찾아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주어진 범위에서 코사인 세타의 범위를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세타축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y축 있겠죠? 근데 그 0부터 시작이 아니라 마이너스 6분의 파이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코사인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얼마냐면 2분의 루트 3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뭐 여기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고 합시다. 여기 마이너스 6분의 파이입니다. 여기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출발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1 찍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와서 파이 찍고 그 다음에 6분의 11파이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정확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코사인 6분의 11파이가 또 정확히 2분의 루트 3이랑 맞물리기 때문에 여기 이 지점에서의 세타 값이 얼마냐면 여기가 지금 6분의 11파이 이렇게 됐는데 6분의 11파이나 마이너스 6분의 파이일 때 코사인 값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높이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네 전부 다 2분의 루트 3이라는 y값으로 똑같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얘가 코사인 세타의 그래프입니다. 주어진 범위에서. 됐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마이너스 6분의 파이에는 지금 등호가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동그라미 처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는 등호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포함을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갑니다. 이제 y는 마이너스 1이랑 y는 2분의 루트 3이라는 상수함수를 그려줄게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함수는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얘가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함수고요. 그 다음에 y는 2분의 루트 3, y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얘가 y는 2분의 루트 3이라는 상수함수입니다. 여기 사이에 들어있는 코사인의 그래프의 범위를 택해라라는 거니까 여기 선택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죠. 됐나요? 얘는 고르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구멍이 뚫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면 이 지점에서의 세타에서부터 6분의 11파이까지인 거니까 이 지점에서의 사이즈,
이 점에서의 세타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기 때문에 얘는 정확히 부호반대인 6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마이너스 1과 2분의 루트 3 사이에 들어오는 세타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보자 이렇게 되겠죠. 6분의 파이의 이상 그 다음에 보자 세타가 어디까지 6분의 11파이 6분의 11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6분의 11파이 그렇죠?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얘는 그 x의 범위가 아니라 세타의 범위다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세타의 범위가 어떻게 나왔냐면 6분의 파이에서 그 다음에 6분의 11파이 6분의 11파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나온 범위는 x의 범위가 아니라 세타의 범위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범위를 다시 바꿔줘야 돼. 무슨 얘기냐? 우리가 세타를 뭘로 뒀냐면 x-6분의 파이다라고 뒀거든요. 그래서 다시 스몰 x의 범위를 구하려고 하면은 더하기 6분의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해줘야 됩니다. 됐죠? 그럼 전부 다 6분의 파이씩 다 더해주면은 여기가 3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스몰 x, 우리가 구해야 되는 스몰 x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6분의 파이 더하면은 2파이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스몰 x의 범위는 어떻게 나왔다? 3분의 파이 이상, 그 다음에 뭐 이하? 2파이 이하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항 21번의 정답은 3분의 파이 이상 그리고 2파이 이하 이렇게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서울 사대부고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해설 강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